Copy that money.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카덴모입니다. 오늘 알아볼 인물은 앤드류 아지즈예요. 사실 뭔가 업적을 세웠느냐 하면은 그런 대단한 인물은 아닌 것 같아요, 냉정하게. 근데 제가 높게 평가하는 거는 뒤에 소개드릴 이제 ORB라는 전략과 이를 검증하는 단계에서 이분의 공이 좀 있었던 것 같아서 소개를 하게 됐습니다. 인물 소개는 그냥 그래서 대충 넘어가겠습니다. 아지즈는 엔지니어 출신 트레이더로 주식 옵션 그리고 최근에는 암호화폐 시장에서 단기 매매 전략으로 유명세를 떨치고 있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아예 트레이딩 실적보다는 좀 강의하시는 분으로 많이 알려진 것 같아요. 뭐 커리큘럼 자체가 매매 입문자부터 고급 트레이더 과정까지 전부 다 커버를 하고 있고, 그래서인지 조금 명확하지 않은 트랙 레코드, 일단 공식 기록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개인 돈은 굴렸지만 자금 운용 사례는 없다는 것이 이분의 취약점으로 지적이 되고 있어요. 쉽게 말해가지고 그냥 개인 투자자인데, 전업 투자자인데 돈을 좀 잘 번 경우다. 그리고 그 방법들을 이제 대중에 공유하는 사람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분이 2023년에 이제 ORB라는 전략 검증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리서치를 발표를 하는데, 오늘 내용은 요거를 좀 이제 해부하고 실제 비트코인에 적용했을 때 어떤 식으로 적용이 되는지, 쓸만한지 이걸 알아볼 거예요. 일단 레포트의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ORB를 사용하는 데이 트레이딩은 장기적으로 초과 수익이 가능하다. 투자자분들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단타만 치면은 결국에는 잃는다. 정답은 가치 투자에 있다, 장기 투자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이게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닌 게, 쇼그라는 곳이 있습니다. 리서치 센터인데 여기서 2013년도에서 15년도 사이 브라질 선물 시장에서 거래했던 개인 투자자들을 추적한 결과 300일 이상 매매한 사람 중에 수익을 낸 사람은 단 3%에 불과하다고 결론을 냈습니다. 97%는 다 잃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고 뭐 이제 바버라는 것도 있는데, 여기서는 92년도와 06년도 사이 대만 증시를 추적을 했습니다. 이 중 개인 투자자들을 봤을 때 안정적으로 초과 수익을 거둔 사람들은 단 1%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고를 했어요. 확실히 통계상으로 본다면은 이 게임은 말이 안 되는 게임이긴 해요. 그래도 우리는 간혹 가다 보면은 뭐 아지즈도 그렇고 뭐 원효띠도 그런 사람 중 한 명이겠죠. 어쨌든 간간히 시장을 이겨 먹는 경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단타는 기술보단 운이야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고, 철저한 규율과 학습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확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노력을 해야겠죠. 아무튼 그렇게 ORB를 만약에 사용을 한다면은 장기적으로 초과 수익을 낼 수 있다. 이 보고서는 이렇게 결론을 내렸고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레버리지를 같이 활용한다면은 패시브 투자 대비 매우 큰 성과를 만들 수 있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테스트 내용은 이렇습니다. 2016년부터 23년까지 ORB 전략을 베이스로 QQQ 미장이죠. 미장에서 계속 반복해서 테스트를 했어요. 그랬더니 QQQ를 단순 보유했을 때보다 연 33%의 초과 수익을 기록을 했다. 근데 이제 테스트를 하는 과정에서 미국 증권법에 부딪혀서 레버리지 제한에 걸리게 됩니다. 이거를 조금 풀어주면은 수익 잠재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가정을 해요. 그리고 다시 테스트를 하는데 3배 레버리지 ETF 활용을 한다면은 누적 수익으로 1484%를 달성을 할 수가 있었다. 동기간 단순 보유는 169%를 기록을 했습니다. 거의 뭐 10배 정도 차이가 나는 수준인데, 전략의 일관성만 지켜낸다면은 일반인들도 시도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뭐 그렇다고 여러분 보유하고 있는 장기 투자 다 버리세요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만약에 이걸 시도하려면은 다 단타로 돌려버려가지고 매매를 할 게 아니고, 여기에다가 장기 포트폴리오를 섞어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매듭을 지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하는 ORB 전략은 뭐냐, 오프닝 레인지 브레이크아웃입니다. 해석을 하자면은 개장 초기 변동성에 대한 베팅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분이 저서에서 좀 자세히 설명을 하긴 했는데 방법 자체는 매우 심플합니다. 장 시작 후 첫 n분 동안의 고가와 저가를 측정. 여기서 n값이라는 거는 상황에 따라 다를 수는 있지만 보통 아지즈는 5분을 권장을 해요. 그리고 그 범위를 상방 이탈하면은 롱, 하방 이탈하면은 숏, 손절은 1R, 수익은 10R, 혹은 이 어디에도 터치가 되지 않는다면은 장이 마감할 때 그냥 팔아버립니다. 방법 자체는 엄청 쉬워요. 한번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해볼게요. ET 기준으로 9시 30분에 개장을 하겠죠. 마켓이 오픈하면은 이 5분 사이에 캔들이 하나 만들어지게 됩니다. 5분봉을 기준으로 이 캔들의 고가와 저가가 매매 기준이 됩니다. 만약에 다음 캔들 35분에서 40분 가는 캔들이 여기를 상방 돌파해주면은 롱입니다. 그리고 하방 돌파해준다면은 숏입니다. 그림을 보면은 두 번째 캔들은 상방 돌파가 등장을 해줘요. 그러면은 이 지점에서 두 번째 캔들이 뜰 때 롱을 진입을 하면 되겠죠. 손절가는 이 캔들의 저가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이 구간이 이렇게 붕 뜨게 되는데 여기가 리스크 R 값이 됩니다. 반대로 숏에 들어가는 경우도 한번 살펴볼게요. 이 캔들이 만들어지고 나서
여기에 고가와 저가가 기준점이 되겠죠. 위로 올라가면 당연히 롱이었겠지만 이번 경우는 아래로 내려가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 가격대 저가를 하향 돌파할 때가 이제 진입가가 되는 거죠. 손절가는 어디다? 이전 캔들의 고가이다. R값은 여기서 여기를 사이로 하는 범위가 됩니다. 그렇다면 익절은 어디서 하느냐? 수익은 10R 혹은 장이 마감할 때입니다. 이 10R은 아까 구한 R값에 곱하기 10을 해주면 되는 거죠. 여기서 R값이 만약에 $30였다고 치면은 수익 기대값은 10R이니까 $300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 또 궁금해 하실 만한 게 왜 장마감하면은 포지션을 종료해야 되나요? 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이건 처음에 말씀드렸죠. 오프닝 레인지 브레이크아웃입니다. 개장 초기의 변동성을 먹고 나오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장이 마감되면은 이 전략은 더 이상 안 통한다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구 결과에 썼던 전략 디스크립션을 보면은 나머지는 제가 방금 전에 다 설명드린 겁니다. 여기서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거는 수익은 10R 아니면은 EOD. 자꾸 10R 하니까 욕 같은데 욕이 아니고 10R입니다. 10R. 그리고 이 과정에서 부분 익절이 있느냐? 부분 익절은 없습니다. 그냥 뭐 아니면 도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전략을 셋업할 때 맥시멈 리스크는 거래당 계좌의 1%로 제한을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내용을 보고 분명 해봐야지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이 내용을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맥시멈 레버리지는 증권법상 4배까지만 허용을 했었다.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슬리피지가 없다고 가정을 했습니다. 실제로 한다면 이 내용도 변수가 될 수 있는 거겠죠. 자,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 ORB 전략이 큰 수익을 냈다는 것에는 거짓이 없습니다. 이건 팩트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 짚고 넘어가 봐야 될 게 뭐냐면은 이 전략의 승률은 24%였고 거래당 평균 P&L은 0.13R이었다. 기본적으로 손절이 겁나게 난다는 겁니다. 근데 이걸 상쇄해 주는 것이 한방이다. 10번 중에 7, 8번은 실패를 해요. 근데 나머지 전략에서 수익을 내가지고 큰 수익을 안겨다 준다. 이거 과연 심리적으로 버틸 수 있을까요? 저는 이게 현실적으로 가장 큰 고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외에 기타 리스크는 아까 말씀드린 슬리피지가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하다 보면 손절을 안 지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칙 위반에서 오는 리스크도 있다는 거. 그리고 데이 트레이드인데 스윙으로 바꾼다. 사람 마음이 또 그렇잖아요. 이게 거래 막판에 어떻게든 정리를 해야 되는데 수익이 잘 난다고 홀드하고 물려있다고 홀드하고 이런 경우가 생기면은 이 전략이 또 의미가 없어지게 된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 하나가 목표 전에 조기 청산하는 경우. 아까 부분 익절이란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전략은 뭐 아니면 도다. 현실적으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거를 온전히 실현하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 사실 그래서 뭐 자동 매매를 하고 그러긴 하는 건데 이거는 일단 논외로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이 전략이 코인판에서도 통할지를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방금 전에 알아본 사례들은 어쨌든 QQQ라는 미장 ETF를 가지고 시도를 했던 거고 이게 코인판에서도 통할까는 또 다른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일단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면은 ORB 전략 자체는 세션 시작 변동성을 노리는 내용입니다. 내가 만약에 미장을 기준으로 이 전략을 적용한다면은 하루에 한 번 기회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건데 코인은 1년 365일 열려있기 때문에 단순히 세션 시작 타임을 기준으로 한다면은 09시에 아시아장이 열릴 때 한 번, 16시 유럽장, 22시 30분, 지금은 23시 30분이죠. 미국장 열릴 때 3번 기회가 있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이건 또 반대로 얘기하자면은 코인 시장은 1년 365일 열려있기 때문에 명확한 시작 시간이라는 게 없습니다. 종료 시간도 없고요. 그래서 괜찮을 수도 있는데 또 반대로 애매할 수도 있다. 이거는 뒤에 사례를 가져왔는데 거기서 조금 더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정적으로 적용될 내용은 코인은 일단 변동성이 훨씬 더 큽니다. 윗꼬리 낚시, 아랫꼬리 낚시 같은 스탑 헌팅들이 많기 때문에 가뜩이나 승률 안 좋은 전략이 무한 손절이 가능합니다. 아까는 그래도 10번 중에 두세 번은 통하는 거라면은 코인에서는 한 번도 안 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같은 맥락에서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비트나 이더 이하로는 적용이 안 될 가능성이 더 높아 보입니다. 네, 그래서 이에 따른 보완책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 ORB는 세션 시작 변동성을 노린 전략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기본적으로 비트가 지금 미장과 연결이 많이 돼 있기 때문에 아시아 유럽장은 제끼더라도 미장이 시작되는 시간에 해당 전략을 시도해 볼 가치는 있겠습니다. 더 크게 본다면은 세션 시작이랑 상관없이 변동성을 노리는 전략이거든요. 따라서 특정 시간이 아닌 주요 이벤트를 단위로 접근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CPI, FOMC 시간에 맞춰가지고 CPI가 22시 30분에 발표다 하면은 22시 30분과 35분 사이의 캔들을 가지고 ORB를 시도를 하는 거죠. 두 번째, 아까 코인은 변동성이 더 크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확실히 제가 좀 해보니까 5분봉 기준으로 ORB 전략을 적용하는 건 좀 애매합니다. 너무 노이즈라서 이렇게 하면은 100% 스탑 헌팅 당합니다. 따라서 이 N값을 보정할 필요가 있다. 15분 단위나 크게는 1시간 단위까지. 그나마 15분 단위가 조금 말은 되는 것 같은데 이건 제가 모든 상황에 백테스트를 해본 게 아니기
때문에 장담 못합니다. 또한 손절에 있어서 ATR 필터라든지 수익 실현 R값 조절, ATR 필터 같은 경우는 이제 변동성의 평균을 측정해가지고 만약 롱 포지션 진입 시 이 하락이 하락인지 혹은 노이즈인지 이걸 조금이나마 판가름을 해보자는 거예요. 막 굳이 여러분이 이걸 적용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가지고 이건 패스하겠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제가 봤을 때는 수익 실현 R값을 조절하는 것이 좋다. 무슨 말이냐? 아까 손절은 1R이고 익절은 10R이라 그랬습니다. 근데 변동성이 워낙 조랄이다 보니까 10R까지 안 오는 경우도 많다. 수익이 플러스 3R 갔다가 갑자기 마이너스 1R 찍고 종료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나는 10R은 조금 무리인 것 같고 코인판에서는 뭐 3R 정도에 적당히 익절을 하겠어, 2R에 익절을 하겠어, 이런 식으로 잡고 조금 타협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문제는 뭐냐? 아까 전략에 어떤 특성이 있었죠? 24%의 승률. 하지만 한 방으로 모든 것이 만회되고 돈을 버는 구조다. 손익비를 기존의 10대 1에서 뭐 3대 1, 2대 1 이렇게 낮춰버린다면은 이 한 방으로 절대 복구 못합니다. 승률이 24%가 되면은 현실적으로 3대 1 손익비에서도 손해가 나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거두절미하고 실제로 비트코인 차트에 적용을 해봤습니다. N값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5분을 사용해 봤습니다. 일단 앞에서부터 09시 아시아장, 그 다음에 16시 유럽장, 23시 30분 미장 열리는 시간에 맞춰가지고 한번 시도를 해봤다 가정을 했고요. 이런 식으로 위아래 검은색 줄이 쳐져 있는 캔들이 시가 캔들입니다. 전략을 적용하는 건 어렵지 않죠. 이건 이걸 확대한 건데 시가 캔들의 고가와 저가를 기준으로 다음 캔들이 이 라인을 상방 돌파하면 여기서 롱, 여기를 하방 돌파하면 숏입니다. 이 경우에는 상방 돌파를 했기 때문에 롱을 쳤다고 가정을 했고요. 롱을 칠 때 손절점은 이 시각 핸들의 저가가 되겠죠. 그래서 진입가와 손절가 사이에 있는 이 값이 R값 되겠습니다. 기존 법칙은 마이너스 1R에서 손절하고 플러스 10R에서 익절하는 거였어요. 그렇죠? 한번 결과를 살펴보겠습니다. 쭉 올라줍니다. 일단 결론적으로 1.5R 정도의 수익이라고 얘기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거를 익절을 해야지 수익이죠. 원래대로라면은 익절을 절대 안 한다고 얘기했어요. 결국 이것은 어떻게 되느냐, 올라가는 척 하더니 저가를 하회합니다. 계속 갱신해버려요. 이러나 저러나 손절이라는 뜻입니다. 이어서 유럽장 한번 살펴볼게요. 진입 경위 똑같습니다. 시각 핸들을 기준으로 저가를 하회할 때 숏, 그리고 상회하면 손절, 따라서 이 구간이 R값이 됩니다. 얘는 보면은 하나 둘 셋 해가지고 플러스 3R 만큼 수익을 낼 수가 있었다. 근데 얘도 어떻게 되냐, 10R까지는 못 갑니다. 3R부터 본격적으로 반등을 시작하더니 고가를 또 높여버리더라. 결국에 유럽장에서 이 전략을 썼어도 손절이다 이거는. 자, 마지막 미장 한번 보겠습니다. 고저 급고, 이 저가 라인이 열릴 때 숏 진입하면 되겠죠. 손절은 시각 핸들의 고가고요. 따라서 이 구간이 R값이 됩니다. 얘 같은 경우는 오전 10시에 70.3K를 터치를 해요. 미장이 6시에 닫히죠. 오전 6시 우리나라 시간으로. 결국 여기까지 내려왔어도 뭐다? 이거는 못 먹는 수익입니다. 왜냐면은 6시 이전에 모든 포지션을 정리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얘도 결국에는 보면은 뭐 한 여기 언저리까지 먹을 수 있었던 건데 수익으로만 치면은 뭐 플러스 1.5R 정도 된다. 지금 보면은 3전 2패입니다. 여기서 마이너스 1R 손실이 났고 여기서 또 마이너스 1R 손실이 났고 여기 뭐 잘 쳐줘가지고 플러스 1.5R 이득이 났고 총 마이너스 0.5R 손실인데, 이게 코인판에 안 통해서 그런 건지 혹은 승률이 24%이기 때문에 우리가 나머지 76%를 경험하고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주요한 교훈을 얻을 수가 있다. 보면은 미장이 오픈하고 나서가 가장 큰 변동성을 보여줍니다. 증시라는 거는 결국에는 우리 미장과 국장이 연결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미장이 코인과 연결이 돼 있지만 국장과 코인의 관계에서 뭔가 실마리를 찾아라 하면 사실 특별한 게 없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미장, 유럽장, 아시아장 다 서로 영향을 주고 있지만 얘네들은 어쩌면 특별한 임팩트를 못 미치고 있다는 것으로도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게 또 항상 정답은 아닌 게, 유럽에서 뭔 사건이 터지면은 이게 코인에 영향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애매한 거예요. 애매한 거. 근데 애매하면은 안 하면 됩니다. 확실히 변동성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생각되는 미장에서만 시도를 하면 된다. 자, 그래서 미장에서의 사례 하나 더 가져와 봤습니다. 마찬가지로 시각 캔들 기준으로 고저, 그리고 돌파하면은 이제 롱 치면 되겠죠. 그래서 다음 캔들에 롱에 진입을 했고 감당해야 하는 손실 값은 여기 있는 R로 표현이 됩니다. 어떻게 되나 볼게요. 여기서 롱을 쳤어. 처음에 올라가네? 근데 보니까 이렇게 꼬리 달고 내려왔죠? 이렇게 올라가는 척 하더니 이거보다 더 꼬라박았다는 거예요. 그쵸? 결국에는 우리 거를 손절시키고 그 다음부터 주구장창 올라버리더라. 이게 엊그제 있었던 상승이거든요.
이게 제가 제일 우려하는 내용 중 하나, 스탑펀팅. 이 ORB 전략은 사실상 그대로 사용하기엔 스탑펀팅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스탑펀팅은 어떤 전략을 사용해도 사실 대응하기가 어려운데 ORB는 특히나 취약한 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조금 안 좋은 사례를 보여드리려고 일부러 가져와 봤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보완해 나가는 것이 필요한데 제가 내린 결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 결론 아쉽지만 실전성은 매우 낮아 보임. 이거는 제가 이렇게 단정지어서 얘기하는 게 무리일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실제로 24%의 제대로 된 사례들을 찾으면은 조금 틀려도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그래서 이건 제 사례 부족인 걸 수도 있어요. 따라서 추천을 아예 안 하는 건 아닙니다. 코인에 적용할 시에는 대신에 각종 필터라든지 M값 보정이 좀 필요합니다. 특히나 R값을 조절하는 것이 답이 될 수는 있겠지만 손익비가 좋지 않아진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짱구를 굴리면 이런 생각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근데 사례들 보면은 어쨌든 10알까지는 다 못 가더라도 플러스 1알까지는 무조건 가던데? 그럼 1알만 먹고 나오면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러면 손익비가 1대1입니다. 딸 때도 1알, 잃을 때도 1알. 근데 승률은 24%. 이거는 돈 버리는 전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전략은 뭐 아무 의미가 없는 건가? 오늘의 교훈 같은 거는 이제 이런 부분이겠죠. 승률은 낮아도 된다. 원칙을 지켜서 매매하면 돈을 벌 수가 있고, 무엇보다 멘탈 관리가 가능한 그런 현실적인 매매법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코인에서 중요한 것은 어쩌면은 단순한 시간대보다는 유동성이 집중되는 특정 이벤트라든지 미장 오픈이라든지 이런 구간을 우리가 조금 더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뭐 값을 계속 조절하고 이렇게 애를 쓰는 것보다는 표본이 많은 매수에는 QQQ 쓰고 쫓을 때는 SQQQ 쓰고, 이건 어쨌든 입증이 됐다고 하잖아요. 차라리 여기에 적용하는 것이 조금 더 현실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 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세한 내용은 이제 텔레그램을 통해서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